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급진적인 성향을 보였던 LA 정계 내에서 중도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도 이러한 행보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노숙자 증가 문제와 범죄율 증가 등 LA가 직면한 각종 이슈들이 개선되기는커녕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중간선거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한 데다가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마친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집단 면역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USC 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데이터를 근거로 실제 현실에서 집단 면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종적, 지역적, 경제적으로 백신 불균형이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평균적인 높은 접종 수치에도 불구하고 집단 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국 모두가 각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LA 정계와 여론은 급진보적인 정치 행보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숙자 증가 문제와 범죄율 증가 등 LA가 직면한 각종 이슈들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급진보적이던 여론이 점차 중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선 배경을 바탕으로 급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정치인과 치안당국 수장은 지속적인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지역의 정치적 성향 변화, 이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사실 최근까지 LA 지역 내 정치적 성향 다소 급진보적이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LA 지역을 민주, 공화 양당으로 따져봤을 때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LA 시의회 내 무소속 잔리 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 전원이 민주당이고요. 이 공화당 소속인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를 제외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전원이 이 민주당 소속인 것을 보면 LA가 얼마나 민주당 강세 지역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민주, 공화 양당으로 볼 때 정치인들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민주당은 진보, 공화당은 보수 성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LA는 정치 성향이 진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보적인 경향이 최근 2년 사이 급진보 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것에는 배경이 있겠죠. 맞습니다. 이 지난 2020년이죠. 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이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에 LA를 포함한 전국에서는 시위에 더해서 이 소요 사태까지 일었었죠. 이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은 당시 흑인의 인권도 소중하다고 외치며 Black Lives Matter, 이 BLM 운동을 벌였었습니다. 이때 시위 참여 주민들은 경찰의 무소불위 공권력을 주민들에게 휘두른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결과 여론을 의식한 정계에서는 LAPD 조직 자체를 와해시킨 뒤에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었고요. 이 LAPD 조직 자체가 와해되지는 않았지만 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리디아 라만 시의원과 마이크 본인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공권력 남용과 경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고 굉장한 지지를 얻었었고요. 또한 LA 카운티에서는 앞선 배경을 등에 업고 급진보적인 성향의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제키 레이시 전 검사장을 누르고 당선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그랬던 분위기가 다시 중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것이 콕 집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주민 개개인의 지지 정당이라는 것이 있고 이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성향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론의 움직임입니다. 이 바로 유권자들의 지지 방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급진보 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급진보 쪽으로 쏠렸다가 중도로 회귀하고 있는 배경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상생활 타격 여부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이 잘 아시다시피 LA에서 가장 이슈는 노숙자 증가 문제와 범죄율 증가, 주거비용 상승 등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노숙자 증가 문제에 유권자들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됐습니다. 이 쉘터도 짓고 관련 서비스 제공도 늘리고 해서 이 정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죠. 하지만 현재 노숙자 증가 문제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개선된 부분은 미미한 상황이고요. 이 주거 비용은 코로나19 사태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이 범죄율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찰 예산을 2년 전에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범죄율이 치솟았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신고를 해도 경찰 출동 빈도가 크게 줄었고 이 경찰서 프론트데스크 운영 시간도 줄었으며 이 순찰차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은 더더욱 피폐해졌고 이 유권자들이 급진보가 아닌 경찰력을 늘려서 치안을 강화하고 노숙자 정책에 돈을 퍼주기식보다는 다시 정책을 수립하기를 원하는 등 중도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는 급진보적인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개개인 사정이 있고 또 지역구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 정계 분위기도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리콜에 직면한 정치인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그들의 상황을 짚어보면 앞선 배경과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LA 시의회 내 가장 급진적인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시의원이 리띠아 라만과 마이크 보닌 시의원입니다. 이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지난 2013년 막강한 지지 속에 당선이 됐었고요. 이 리띠아 라만 시의원은 데이빌류 전 시의원을 누르고 지지 속에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이 두 명의 공통적인 부분은 이 급진보적인 공약으로 주민들의 큰 지지를 얻었지만 최근에 주민들로부터 리콜 운동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리콜은 무산됐지만 마이크 보닌과 리띠아 라만 시의원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현재 곱지 않습니다. 이 노숙자 증가 문제와 쓰레기 해결, 이 치아 문제 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보닌 시의원의 경우에는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개인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지지율 감소와 재선의 불투명 전망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앞선 마이클 보닌 시의원의 전례를 봤을 때 리티아 라만 시의원 입장에서도 긴장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 마이크 보닌 시의원의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시의원직에 몸담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리띠아 라만 시의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 당선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리콜 운동 대상이 된 겁니다. 올해 선거에서는 홀수 지역구 관할 시의원들의 재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장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만 당장 다음 선거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워낙에 급진보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장 중도적인 정책에 반영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급진보적인 성향에서 중도 성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그러한 슬로건을 내건 후보를 상대해야 한다면 이 리띠아 라만 시의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비단 시의원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바로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입니다. 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리콜 운동에 직면했습니다. 일단 조지 게스콘 검사장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직후 지지를 잃은 제키 레이시 전 검사장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이 조지 게스콘 검사장은 보석금과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이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가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 성인과 동등한 재판을 받게 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굉장히 급진보적인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범죄율이 급증했고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결과는 임기 시작 3개월 만에 리콜 위기의 직면이었습니다. 이 서명 부족으로 무산됐지만 그러한 운동이 올해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부 시의원들까지 리콜을 지지하고 나섰는데 조지 게스콘 검사장의 리콜 운동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LA 카운티 등록국은 지난달 27일 조지 게스콘 검사장의 리콜 선거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서명을 받아도 좋다고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의 리콜 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오는 7월 6일까지 LA 카운티 전체 등록 유권자의 10%의 서명이 모여야 합니다. 이 등록 유권자의 56만여 명 이상이 서명이 모여져야 하는 것이죠.
만일 최소 자격 조건을 오는 7월 6일까지 충족할 경우에는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의 리콜 여부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 부스카이노 LA 15지구 시의원은 즉각 조지 게스콘 검사장 리콜 운동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조지 게스콘 검사장의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범죄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이 지역사회가 더욱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제도 개혁 목표가 있지만 조지 게스콘 검사장은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형량을 부여하고 보다 빨리 석방하는 등 자신의 임무인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흉악한 범죄가 재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아동을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끌어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게스콘 검사장 리콜을 지지했습니다. 자, 앞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여론이 중도 지지로 바뀌는 상황에서 3명의 급진보 성향의 인물이 급격하게 지지를 잃었다는 건데, 자, 앞선 상황이 다가올 LA 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현재 LA 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케빈 딜레온과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 이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등입니다. 일단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진보에 더해서 보수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중도에서 보수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도 중도에 가까운데 이 나머지 한 명인 케빈 딜레온 시의원은 사실 진보와 극진보 사이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케빈 딜레온 시의원이 중도 성향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준비하는 등 최근 이미지를 중도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숙자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극진보 성향을 띄었었다면 현재는 텐트촌 철거 등 이 거리 노숙 금지 쪽으로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진보 성향에서 중도로 변화하는 과정에 발맞춰서 움직임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그로브몰과 아메리카나의 브랜드 개발자인 릭 카루소의 출마설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릭 카루소의 출마설이 특별히 조명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 릭 카루소는 사실 보수와 중도를 오가는 인물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배경을 바탕으로 다시 LA 시장 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당 등록을 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하는 등의 행보는 이 LA 시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릭 카루소는 LA시에서 굉장히 명망이 높은 인물입니다. 이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LA 시장 선거에서 가장 거물급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이 릭 카루소가 선거에 나선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캐런 베스가 전국구 지지를 받고 있다면 이 릭 카루소는 LA시 내에서 강력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LA 시장 선거기 때문에 전국구 지지를 받고 있는 캐런 베스 의원보다 이 릭 카루소에게 더욱 지지가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릭 카루소 출마 시 이 캐런 베스와 양자 구도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LA시의 정치 성향 변화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이 기자, 그런데 유권자들의 권리가 악용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아무래도 최근 잇따른 리콜 운동들 때문이겠습니다. 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믿고 뽑아준 정치인이 기대치만큼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하면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배신감이 리콜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겠고요. 분명 이 리콜 운동도 유권자들의 권리입니다. 다만 생각해야 할 점은 리콜 대상이 되는 정치인 역시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서 당선된 인물이고요. 또 실제로 현재까지 리콜 선거가 치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치러졌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비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정책에 반대하는 측에서 리콜 운동을 벌였었고 서명이 채워져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결과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선 리콜 운동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개월 동안 양측과 지지층은 양분돼서 서로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이어졌고요. 이를 위한 비용은 2억 7,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혈세 투입인 것이죠. 이 LA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리콜 선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 본인 시의원의 경우 서명수가 충족돼서 승인이 됐다면 6월 예비 선거가 아닌 그 앞에 보궐 선거가 치러져야 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비용이 소비됐을 것이고 이 예비 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리콜 제도가 대상 정치인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을 때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고 있고 또 정치적인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급 진보나 급 보수가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책을 편다면 결국 주민들이 등을 돌린다는 것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완 기자 수고했습니다.